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생각이 많으면 무능력해진다입니다. 사람이 깨어있을 때 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생각, 느낌, 그리고 행동입니다. 생각과 느낌은요, 합쳐서 마음이라 그러죠. 이것은 이제 뇌에서 일어나고요. 행동은 몸으로 하는 게 행동입니다. 뇌의 기능을 한번 같이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은 뇌의 기능이죠. 그래서 생각은 뇌 중에서 대뇌 피질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느낌은 감정, 욕구, 증상 등인데요. 뇌의 심부, 변연계와 시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한된 건 아니고요. 서로 상호작용은 하지만은 주요 부위가 그렇다는 거죠. 이 생각, 느낌, 행동, 생각은 과거를 할 수 있고 현재도 할 수 있고 미래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느낌과 행동은요, 현재밖에는 못하죠. 이게 이제 생각과 느낌, 행동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생각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안다, 지식, 어떻게 믿는다, 믿음, 어떻게 판단한다,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본다. 이게 전부 다 생각이죠. 과거를 기억한다, 미래를 계획한다 또는 걱정한다, 또는 할 일을 생각한다. 할 일을 생각한다는 것도 이제 계획이죠. 그래서 다 생각입니다. 또 조금 혼돈스러운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지각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각 중에서 지각이라는 것은 이제 오감이라 그러죠.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이렇게 오감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시각, 청각, 보고, 듣기가 생각입니다. 이거 사실은 이제 느낌으로 시작을 되죠. 지각 자체는 느낌으로 시작이 되는데 바로 이어서 저게 뭐지? 내가 본 게 뭐지? 이게 이제 생각이 된다는 거죠. 또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청각을 느끼는 건 맞는데 소리를 느끼는 건 맞는데 그것을 저게 무슨 소리지를 갖다 바로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느낌은요, 이제 모두 네 가지인데요. 감정, 욕구, 증상, 그리고 조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지각이 느낌입니다. 감정, 놀랬다, 화가 났다, 뭐 싫다, 불만이다, 아니면 기분 나쁘다, 불안하다, 우울하다. 이게 전부 다 감정이죠. 욕구는 뭐 먹고 싶다, 갖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아니면은 돌보고 싶다. 이 돌봄 욕구라고 하는데요. 돌보고 싶다. 이것도 다 욕구입니다. 증상은 마음의 증상, 몸의 증상 이런 것들이 있겠죠. 시각, 오감이 있고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이 있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건 이제 흔히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내부 수용 감각이라는 겁니다.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걸 내가 지각을 하거든요. 신경계라든지 호르몬의 그 시스템을 통해서 지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거는 내가 알고요. 어떤 거는 내가 모릅니다. 내가 모르지만은 지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아는 게 바로 느낌이 되는 것이죠. 행동은 이제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일상과 놀기, 이게 행동입니다. 그리고 제가 깨어있을 때 하는 5가지가 있다 그랬죠. 내 몸맘, 내 성취, 내 관계, 내 사회 환경, 그리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내가 뭘 한다. 이건 전부 다 행동이 되는 거죠. 자, 이 세 가지의 이제 하루의 실제를 볼까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느냐? 다시 또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행동 없이 생각만 하기. 두 번째, 행동을 하는데 딴 생각하기. 세 번째, 행동만 하기입니다. 행동할 때는 행동에 집중하면 생각이 없거든요.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행동 없이 생각만 하기. 이 경우는요, 이 생각이 다 수동적인 생각입니다. 행동은 수동적일 수가 없거든요. 전부 다 능동적이죠. 그래서 생각만 할 때는 수동적인 경우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스마트폰 보기, 뭐 PC 보기, 아니면은 TV 보기입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그 보기만 하는 거죠. 그 외에도 그냥 과거 생각만 합니다. 아니면은 미래 생각만 합니다. 미래 걱정만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요. 아니면 할 일을 갖다가 또 오늘 할 일이 뭔가를 또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생각만 하는 것이죠. 그러거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온갖 생각들 다 합니다. 이걸 이제 잡생각이라고 하죠. 수동적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수동적으로 떠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세가 어떨까요? 움직임이 없습니다. 앉아서 하든지 아니면 누워서 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요. 행동은 하긴 하는데 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죠. 뭐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아니면 운동하면서, 운전하면서 음악을 듣는다든지, 라디오를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스마트폰 보는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과는 딴 생각을 하는 거죠. 수동적으로. 그러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런 경우도 있겠죠. 먹기를 하면서, 네, 음식을 먹으면서 또는 러닝머신 하면서 둘 다 행동이죠. 그런데 TV를 봅니다. 이건 이제 또 딴 생각이 되는 거죠. 네. 이런 구체적인 행동들이 아니더라도 그냥 무슨 행동을 하면서도 계속 딴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경우고요. 세 번째 경우가 이제 행동을 집중한다. 이런 경우에는 생각이 없습니다. 네, 이런 경우를 이제 몰입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뭐 일이 됐던 아니면은 무슨 운동이 됐던 내가 집중해서 행동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생각이 따라오질 않습니다. 그냥 행동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내가 그 학습을 한다. 몰두해서 내가 성찰을 한다. 이것도 행동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능동적인 생각이고 능동적인 뇌의 작용이기 때문에 능동적일 때는 이게 행동이 된다는 거죠. 이럴 때도 딴 생각이 없죠. 자, 우리가 이제 하루를 갖다 이렇게 보내는데요. 생각과 행동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생각과 행동은 아주 단순합니다. 행동이 많아지면 생각이 줄어듭니다. 반면에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행동이 줄어듭니다. 네, 이것을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일상에서 생각과 행동이 한 반반 정도라고 해볼까요? 그런데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행동이 줄어듭니다. 반면에 행동을 더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생각이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요, 어떤 한 사람의 하루에서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같다는 거죠. 사람마다 이 전체 합이 같진 않은데요. 한 사람한테는 같습니다. 물론 뭐 다른 날에는 다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루를 보면은 생각과 행동의 합은 같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행동이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보면은 생각이 뭐 별로 없거나 아니면 단순합니다. 반면에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행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아는 건 많은데 하는 것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자, 능력에 대해서 볼까요? 네, 능력은 어떤 것일까요? 네, 우리가 지식과 지혜가 있다, 언어 능력이 있다. 네, 이게 이제 능력이 되는 거고요. 또 생활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일상을 갖다가 쉽게 하는 능력, 그 다음에 성취 능력, 일 능력, 협력 능력, 뭐 리더십, 아니면은 학습 능력, 이게 다 성취 능력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문제 해결 능력, 아니면 창의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성취 능력이라고 합니다. 관계 능력. 네, 관계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남과 소통을 쉽게 하고 그리고 서로 이롭게 하는 능력, 이걸 이제 관계 능력이라고 하고요. 참여, 사회 참여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상호작용하는 내 사회 환경에 대해서 사회 환경을 이롭게 하는 능력, 이게 이제 사회 참여 능력입니다. 능력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네, 능력은요, 생각으로, 수동적인 생각으로는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죠. 네, 생각을 아까 학습을 한다든지 성찰한다든지 이렇게 능동적으로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은 전부 다 행동을 통해서만 능력은 길러집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일부러 그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해보기. 네, 이걸 이제 갈고 닦음이라 그러죠. 네, 이렇게 갈고 닦으면 그게 이제 경험이 돼서 누적이 돼가지고 능력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내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나한테 어떤 상황이 닥쳐요. 그럼 내가 이제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예, 대처하는 자체가 행동이죠. 네, 이것도 대처하면서 내가 그 행동 갖다 반복하게 되니까 또 경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통해서 내가 능력을 갈고 닦게 되는 거죠. 행동으로. 자, 그러면은 생각이 많으면은 네, 능력은 어떻게 될까요? 네, 생각이 많으면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동이 줄어들죠. 행동이 줄어들면은요, 어떤 상황을 이제 닥칩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럼 상황이 힘들겠죠. 상황이 힘들면은 다시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그게 대부분이 탓입니다. 네, 남 탓, 아니면 내가 무슨 병이 있다, 병 탓, 아니면 사회가 그렇다, 사회 탓, 이렇게 탓을 하죠. 이 탓을 한다는 자체가 또 생각이 많아지죠. 네, 그러면 이제 회피라는 게 됩니다. 회피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행동을 안 하게 되잖아요. 행동을 안 할수록 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은 네, 생각 많음,
네, 그리고 상황이 힘듦, 네, 그 다음에 회피와 탓, 그 다음에 능력 감소, 이것의 악순환이 되는 거죠. 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깨어있는 동안은 생각보다 행동 선택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동적인 생각에서 능동적인 행동으로 전환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생각이 많다. 대부분의 생각은요, 내가 편한 장소입니다. 뭐 집, 그것도 내 방, 그것도 내 침대. 네, 여기에만 있으면은 뭐 수동적인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일단 내가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뛰쳐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집에서 내가 편안한 장소에서 내가 생각만 하는 장소에서 일단은 뭐 소위 말하면 한 대로 뛰쳐나가는 겁니다. 무슨 의미나 목적이나 그런 게 없어요. 행동하기 위한 장소로 뛰쳐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집 밖으로 뛰쳐나가기. 그래도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생각에 빠져 있을 때거든요. 이럴 때는 꼼짝을 못해요.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을 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벌떡 행동이라는 거거든요. 뭐 방에 있다고 칩시다. 못 일어날 것 같아요. 못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벌떡 이건 됩니다. 그냥 벌떡 생각 없이 그냥 벌떡하고 뛰쳐나가는 겁니다. 현관 밖에만 나가면은 요즘은 대부분이 다 이제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 한 층을 갖다가 전속력으로 뛰어 올라갔다 내려오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무슨 생각이 나질 않아요. 계단 한 층을 갖다 뛰어 올라 내려오면은.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벌떡 행동이고요. 그럼 내가 아무리 생각이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벌떡 행동으로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빠지는 생각에서 다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반은 끊었으니까 그 다음 행동으로 이어갈 수 있죠. 그 다음 행동은 뭘까요? 내가 원하는 행동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쉽게 하고 그리고 바로 행하는 거죠. 네, 그리고 평가하고. 네, 이게 이제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는 방법이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과 원십 행평이라고 이미 강의에 올려놨습니다. 참고해서 바로 원하는 행동하시 바랍니다. 그동안 생각만 많고 행동은 적었나요? 오늘 새로 깨어있는 동안 생각보다는 행동을 선택해 보세요. 생각이 줄면서 능력은 더 커지고 행동이 더 많아지는 선순환을 하게 됩니다.